안녕하세요. 한성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뭐가 있는가 하는 거를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네. 그 현실 속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어려움을 아프다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꾀병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꾀병은 언제 우리가 꾀병을 하죠? 아무거나 다 하기 싫을 때 막 그렇죠? 학교 가기 싫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을 일하러 때, 가기 싫을 일하러 가기 싫을 때 또 누구랑 약속했는데 막 하기 싫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인데 이거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을 이제 이럴 때도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주 생각하기가 싫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꾀병을 부리느냐 하면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칭병을 해요. 네 때문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복 심리.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이제 꾀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유 때문에 이 꾀병을 우리가 하는데 맞아. 이 꾀병은 이거는 의식이에요.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하는 거지. 네. 네.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건강염려증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이 그 차이는 진짜 뭐냐면 안 좋아졌다.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진짜 이분들은 아파요. 아픈다고 고통을 느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참 아프다. 이제 이렇게 진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진짜 이걸 아프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면 병원에서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같으면 어디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검사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은 혹시라도 내가 진짜 큰 병이라도 있나 좀 이게 두렵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의사를 만났는데 아무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좀 피곤하신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는 기쁘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어때요? 화가 나네. 안 기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픈데 네.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없다니.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병원 말고 또 다른 병원을 가. 언제까지 병원을 가느냐 하면 얼마나 내가 아픈가 하는 거를 정말 알아주는 용한 의사를 만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파야 되니까. 정했네 이미 근데 아픈 걸. 그런 사람들 본 것 같아요. 본 적이 있어요. 네, 본 적 있어. 그래서 자꾸 이 병원 저 병원을 예. 돌아다녀요. 바람이 근데 불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안 아픈 원인이 없는데 진짜 고통을 느끼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혹시 상상 임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이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임신이 아닌데 네네. 내가 임신을 했다고 믿게 되면 임신했을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가 다 네, 일어나요. 맞아요. 생리가 네. 바뀐다구나. 똑같이요. 오, 진짜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이 만들어낸 작용은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은 별거를 다 만들어내요. 그게 인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참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많은 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내 얘기를 이해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실 어느 누구도 현실이 뭐냐 하는 걸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게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렇다라고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진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고통도 다 심리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고통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파요, 이분들은. 그게 꾀병하고 이 건강염려증하고 다른데, 그러면 왜 그렇게 내가 아프다고 그러느냐?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꾀병하고. 이유는 이유는 똑같아요.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꾀병도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을 내가 받기 위해서 이제 꾀병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있어. 관심. 보통 때는 네. 나한테 관심을 안 주다가 있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관심을 갑자기 이제 뭐 주니까. 귤 사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받고 싶으면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애들도 맞아요. 부모님 관심 받고 문자나 싶으면 또 나 아파. 네. 그러니까 되게 어머니나 이런 그 부모한테 관심을 못 받은 애들의 이 증상 중에 하나가 자꾸 아픈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얘네들이 자꾸 아프다고 그럴 때, 얘가 진짜 마음의 소리는 뭘까? 마음의 소리는 무의식이냐? 그걸 지금 알아내는 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할 때 그걸 하는 게 이제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고 나는 진짜 아픈데 여러 병원에 가봤는데 다 원인을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책임 회피나 관심이나 또는 화가 난 거를 보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닐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네네. 인정하기는 힘들겠지만. 둘 중에 뭐야? 빨리 인정해. 근데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알아야지만 그럼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풀어야 될까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프다고 누우면 이거는 우리가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아픈 사람 보고 아프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건강염려증 내가 자꾸 아프다 또는 어떤 일을 앞두고 아프다. 학생들 중에는 이 그 시험 앞두고 아픈 애들도 많아요. 시험을 앞두고 아픈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 책임을 내가 너무나 그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이 중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거를 그 건강 염려증으로 해결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무의식이냐 아니냐 하는 걸 알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패턴이 나타나요. 무의식은 되풀이 돼요. 되풀이. 그러니까 얘는 시험을 앞두고 계속 아프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 며느리는 명절 때 시집을 이제 시댁에 가야 될 때 되면 아프다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 패턴이 나타나면 이거는 지금 마음속에 뭐가 불편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다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욕을 먹잖아요. 네가 학생이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네가 공부하기 싫다는 건 말이 되냐? 항상 우리는 많이 듣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상담을 한다는 거는 말이 되냐?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상담은 항상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네가 오죽 그게 힘들었으면 아프겠니?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족들하고도 깊은 얘기를 나누시게 되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얼마나 오죽 힘들었으면 네가 그랬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다음에 본인이 힘든 걸 알아주니까 오히려 그걸 할 힘이 생겨요. 그렇지. 우리는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 마음을 아니까 내가 안 해도 돼. 그 얘기가 아니고 오죽하면 그랬느냐 하는 거를 알아주니까 오히려 내가 그 힘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아가. 왜냐하면 이 내가 부족할 때는 대리자가 나를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저분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는 저분이 나의 대리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는 힘들지만 내가 힘든다는 걸 저분이 알아주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맞아. 근데 우리가 되게 자녀들이 그렇다고 그럴 때
야,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되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은 나의 대리자 역할을 못 하는 거야. 팩트만 짚어주는. 그리고 내가 솔직히 내 마음을 얘기하면 맞아, 또 때릴 거거든. 이 욕 먹으니까 이걸 안 하죠. 근데 오죽 네가 지금 이 염려가 되면 아프겠니? 이렇게까지 나오면 엄마가 날 알아주는 거야. 그럼 눈물이 이렇게 나면서 그다음에 엄마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게. 뭐 이제 이러고 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자아가 강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자아가 약할 때는 옆에서 대리자아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상담도 이제 개인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지금 이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못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줘요. 대리자 역할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 힘을 받아가지고 혼자서는 못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같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넘어져요. 나는 약하니까. 예. 그럴 때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게 되면 예. 내가 그거를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리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혼자서 내가 한다고 하면 이거 이겨낼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비난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예. 얼마나 네가 힘드냐. 네. 우리 다 같이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나도 혼자서는 못하지만 같이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왜 모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자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거는 그 대리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힘이 나오죠. 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할 거가 신앙의 힘으로는 되는 게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대리자로 내가 삼으면 그 정말 힘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의 묘미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대리자를 하나님으로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쉽게 벗어날 수 있겠죠.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같이 나하고 같이 이런 일을 같이 해주신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도 다 대인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게 대인관계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분들이 무인도에 있을 때도 아플까요?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거기 아파봐야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관심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이건 다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고 나 힘들다 하는 이야기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아파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으면 아프면 나 혼자 손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비슷한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소극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이게 또 있어요. 이 소극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에서 너가 나를 화가 나게 했으면 나도 너한테 화가 났다. 이제 이렇게 이걸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탈리스만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아니에요. 예. 네가 나한테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너한테 한 대 때리지.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한 관계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럴 수가 없죠. 예. 상대가 나를 한 대 때렸다고 나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거의 없어요. 내가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야단을 쳤다고 나도 화가 났다고 선생님한테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는 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상사가 나한테 좀 화를 내게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사한테 욕을 한다든가 그러면 나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고요. 또는 교육을 받을 때 이게 이제 그렇게 남을 공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가 참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해서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내가 이거를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되게 이제 이 소극적 공격성은 이 대인관계나 이럴 때 약자들이 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억압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화가 나야 되는데 화를 냈다가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내가 이걸 참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소극적 공격성이 나오는데 이 소극적 공격성 이제 이게 지금 나하고 너하고의 이 관계에서 너가 나한테 이제 힘들게 했으면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돌려줄 수는 없어. 소극적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화났다는 걸 표현할까요? 침을 뱉는다거나. 그렇죠. 뭐 배달할 때 뭐 그럴 때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다른데 이렇게 분풀이를 하지 않나? 막 그럴 수 있겠죠. 문을 빡 그렇지, 친다거나. 문을 친다 그런 그럴 수 행동. 있겠죠. 뭔가 좀 폭력적인 행동, 뭐 운전을 거칠게 한다든지.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요거보다 하나 더 성숙한 방법이에요. 그나마. 그것도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고 우와, 이럴 때는 이 공격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나에게 해요. 나에게. 자해 같은 자해. 거구나.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나를 공격을 해. 근데 이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에 대해서 내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데서 보이는 데서. 아니더라도.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되게 그렇지 티를 않게 내는구나. 만들고 자해를 하거나 이제 티를 이렇게 내네, 돼요.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해를 한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소극적 공격성인데 자해를 하지 마. 우린 자꾸 이렇게 타일른단 말이야. 네. 근데 얘기 못 타일러서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럴까? 이 마음이. 얘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이 난 화를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왜 화가 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내면 하라 그래도 안 해. 근데 내가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안 알아주면 알아줄 때까지 자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다른 사람이 너는 지금 이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 이 깊은 데 있는 이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알아야지 저 사람이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은 이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조금 이런 거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 나오는 거는 이 사고 치는 거죠. 청소년 애들 중에 사고 치는 애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그 사고 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야, 너 이거 왜 이랬니? 그러면 걔네들 중에 뜻밖의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애들 많아.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죠. 그러면 내가 나의 삶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무리 못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할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상해 보려는 거야. 근데 그 속상한 게 내가 나를 망가졌다. 이 담보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합니다. 많이 네, 해요. 많이 해요. 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네. 갑자기. 아주 우리 김영춘님은 패널로 나온 거 진짜 잘 됐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경험을 다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주 리얼하게. 이걸 나 왜 그랬지 하는 거를 오늘 많이 배우고. 아니 근데 애기들한테도 저런 게 나오는 거 같아요. 물론이죠. 예. 많이 나와. 애기들한테도. 많이 음. 애기들일수록 좀 더 저희 많이 지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쳐가는 게 지금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근데 이제 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소극적 공격성, 그러니까 내가 불행해지면서 상대방도 불행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대부분 가까운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게 내가 내 감정을 쉽게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야. 되게 우리가 가족들끼리는 제일 사랑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누구야, 심리적으로? 가족이죠. 가족. 근데 그 가족을 내가 힘들다고 얘기 못하니까 이제 이런 수를 쓰는 거죠. 반대로 엄마도 막 아프다고 할 때 가끔 내가 그렇죠. 좀 있는 것 같긴 해.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소극적 공격성을 쓰는 거죠, 우리 김영춘님한테. 근데 그래서 이 소극적 공격성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설마 아예 목숨을 아니, 자살이지, 자살. 끊어버리는 자살. 거를 하는. 그렇죠. 심해지면은. 이 그 상대를 해치는 거는 자살, 이거는 소극적이 아니고
이건 적극적이고 적극적. 아, 나를 해치는 거니까 나.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거에 가장 극단적인 거는 내 목숨을 끊는 거지. 끊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요즘에는 뭐 좀 적었어요. 우리 연애하고 그럴 때는 막 이제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이제 하다가 남자가 예를 들어 뭐 마음이 변했어. 네. 그럴 때 되게 이제 그 여성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가끔 네, 있었어요. 봤어요 뉴스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평생 길게 살아라. 너 때문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를 네가 평생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짐을. 이거 굉장한 복수죠. 그렇죠. 예, 어릴 때 친구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욕 먹다가 그 순간 바로 뛰어내렸거든요. 그럼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럼요. 아마 그러면 이제 그 저런 마음이- 부모들은 한평생 이제 살아도 그렇죠. 살아는 목숨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빨리 우리가 막아줘야 돼요. 그러네 진짜. 오늘은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더 잘 될 수 있는데 네. 네, 너무 안타까워. 이 누구에게 대한 이 그 화가 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지금 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는 부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가까워. 그러니까 서로 분명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그 힘든 게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의식화해 줘야 돼.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게 알고 보면 상대에게 내가 화가 나서 지금 화났다는 걸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 화를 풀어줘야 돼. 그걸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컸는데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나요? 극단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컸다라는 거는 사실 그 잘 큰다는 건 자아가 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극단적으로 안 가죠. 자아가 좀 약할 때. 그렇죠. 자아가 약할수록 이제 극단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우리 최근에도 우리 자살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때 그게 대개다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가족일 때도 있지만 또 유명한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 같으면 자기에게 있었어. 계속 비난을 했던 이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럴 때는 내가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을 때는 내 스스로 그걸 하면서 이제 얼마나 내가 당신들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게 다 이제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연예계 쪽에 너무 많으니까. 정말. 너무 그래서 안타깝죠. 사실은 그분들이 뭐 하고 있지만 참 그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특징이 이렇게 내가 너 때문에 화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쉽게 못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더 항상 그럼 공격하니까. 더 이제 막 답답하죠. 공개적으로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노력을 사실은 해야죠, 다 같이.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이 그 건강염려증하고 소극적 공격성을 했는데요.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또 하고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좀 더 건강한 쪽으로 가게 되니까 네. 너무나 계속해서 이렇게 힘든 것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또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